그리고 다음은 좋은 영업사원이 되기 위한 팁이라고 해서 저의 좀 상황과 같이 빗대어서 약간 팁을 좀 전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이 상황을 들으시고 내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영업직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제 전임자가 재직 기간이 굉장히 길고 실적이 엄청 우수했던 담당자였어요. 실적이 우수했다는 건 거래처와 유대 관계도 그만큼 좋았다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는데 표정이 굳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 상처잖아요. 제가 들어왔는데. 그래서 표정이 일단 굳고, 그리고 저를 굉장히 대면대면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눈에 유난히 보이는 거래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택했던 방법은 일단 이 거래처에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택한 방법은 거래처가 그때 당시에 파스 진열대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거래처가 손님이 워낙 많은 거래처였어요. 그래서 처방도 너무 많고 다른 뭐 복약지도 해줘야 될 거 이런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진열대 같은 곳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제품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 안 팔리는 제품들이 그대로 재고로 남아있고 막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미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거래처에 방문을 해서 재고 정리들을 한번 싹 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가 나가면 좀 티가 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들을 해주고, 그리고 이제 뭐 약국에 가시면은 피로회복제 이렇게 음료랑 알이랑 해서 패키지로 판매하시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것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앞에 재고가 떨어져 있으면 앞에 미리 채워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했었어요. 그랬더니 좀 저를 보는 눈치가 뭔가 약간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,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라는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는 사실 영업사원의 말을 들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핵심을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, 제품을 디테일할 때도 약간 약사님 이 제품 A 제품 쓰시네요. 저희 제품은 A 제품이랑 사이가가 뭐 1,000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복약 방법이 이렇게 다르고 이런 점이 좋습니다 라는 점을 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렸더니, 그래서 저는 보통 제 디테일 항상 2, 3분 컷이거든요.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객 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건데, 이거는 사실 좀 방문 횟수를 잦게 하다 보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약국이 언제가 조금 한가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도 좀 유해지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같은 제품이어도 사입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대, 예를 들면 뭐 점심시간 직후 이럴 때 사람이 밥 먹고 배불러서 좀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온화하게 앉아있을 때, 이럴 때를 좀 공략해서 그때 뭐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제품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고객의 개인 성향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거래처별로 해줬을 때 좋아하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약국은 진짜 가서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를 한 30분 동안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.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한데 어제 뭐 소개팅을 했는데 뭐가 어쨌고 저쨌고 막 이런 거를 30분 동안 들어주면은 이제 그 끝물쯤에 살짝 부장님 그래서 이거 100개 하시는 거죠?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약국들도 있고, 어떤 약국들은 약국이 너무 바빠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하나 집어주는 거라도 좀 도와줬으면, 그런 업무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약국들도 있고, 또 어떤 약국들은 뭐 우리 약국에 쓰는 물티슈나 이런 제품들을 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걸 요청하는 것들도 있어서, 이 약국은 뭘 요청하는 약국인지 그런 걸 좀 잦은 방문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스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하루에 뭐 10,000번은 기본이고 진짜 많이 걷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거의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걸음 수는 많지는 않은데 집에 오면 항상 휴족 시간을 붙이고 잠이 듭니다. 살도 잘 안 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먹는 거에 비해서. 네, 거래처 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서 그 거래처를 좀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상황이에요. 여러분들 불과 몇 달 전에 마스크 사려면 약국에 줄 엄청 길게 서셨던 거 기억나시죠?
그래서 그 마스크 대란 때 약국 영업 담당자로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좀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스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. 저희 회사는 80개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마스크만 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좀 나눠서 먼저 살펴봤었어요. 일단 상황이 좀 부정적이었던 면은 당연히 마스크 판매가 맨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가니까 약사님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피곤하신 상태였어요, 그때. 그래서 뉴스에도 막 이렇게 흉기로 위협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, 손님 중에서 마스크 없다고.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은 상태셨고, 그리고 환자분들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국에 길게 머무는 걸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약사님하고 뭐 앉아서 수다도 좀 떨고 그러다가 파스도 사가고 약국에서 막 이렇게 뭘 먹기도 하고 그러다 비타민도 사가고 약간 이러시던 분들이 약국에서 취식 자체도 아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약국에서 마스크만 딱 사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일반 약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고, 근데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. 장사가 굉장히 안 되던 약국들에도 손님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약국들도 야, 여기 공적 마스크 떴대 하면 손님들이 어쨌든 가니까. 그리고 그 가는 손님들이 고정적으로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방문을 하니까 약국에 고정 손님이라는 게 생긴 거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약간 제 지역에 특수하게 해당하는 경우였는데, 제 지역은 제가 이제 중랑구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고령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기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약도 뭐 당뇨약을 한 달치를 받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처방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. 그럼 어르신들은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요. 의자에 앉아서 보통 맞은편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, 이렇게 장기 처방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는 제품을 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때 선택했던 제품이 틀니 세정제라고 저희 회사에 이제 나오는 제품이었는데, 이 제품은 일단은 어르신들이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약사님이 별다른 복약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가져가서 쓰면 되는 거고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니까.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맞아 사가야지 하고 어르신들이 사가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OP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틀니 세정제를 1+1 구매하면 10,000원에 드립니다. 이런 POP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그 눈높이 쪽에 이걸 붙여놨어요. 그랬더니 틀니 세정제가 원래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 재고로 남아있는 제품이었는데 한 달에 저희 지역에서 막 500개 가량이 소진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부진 재고가 소진된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, 소비자 입장에서도 1+1이면 10,000원이래 라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, 약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입 아프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환자들이 알아서 제품을 가져와서 사가니까 번거롭지 않으면서도 매출은 업될 수 있는 좀 좋은 아이디어였어서 이때 당시에 좀 회사에서도 그리고 약사님들한테도 좀 칭찬을 많이 들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POP는 그거예요. 그 약국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있는 전단, 홍보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제품에 대해서. 뭐, 아로나민 당신의 피로회복제 어디까지 가십니까?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그런 제품 홍보물, 그걸 POP라고 합니다. 보통은 거의 제약회사에서 나와서 영업사원들이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거래처에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신제품을 거래처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거래처가 회사에서 규정한 단가보다 저렴한 단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. 한 1,000원 정도. 그래서 이때 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외유 내강형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나는 거래처의 담당자이지만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래처와 회사가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협상점이 어딜까, 내가 이걸 제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고려를 했던 건 이 제품이 거래처에 투입이 되었을 때 회사에 발생될 이익에 대해서 따져봤어요. 근데 이제 그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에서 탑3 안에 드는 거래처였어요. 매출 규모로. 그래서 이 제품이
투입이 되었을 때 해당 거래처에서도 판매를 많이 해줄 것 같고,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는 거래처다 보니까 그곳에 저희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광고 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건 투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. 근데 거래처는 저렴한 가격을 요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수량을 얼마나 하면 회사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거래처에 저렴한 단가로 제품을 출하할 수 있을까, 이 접점을 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뭐 손익분기점 같은 거를 좀 따져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숫자에 약한 제가 그 손익분기점을 열심히 따져서 그래, 50개 정도를 하면 이 정도의 매출이라면 1,000원 정도를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하해줘도 회사 쪽이 더 플러스겠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제 거래처에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, 회사 마케터분한테도 이 거래처가 좀 이렇게 유망한 거래처고 수량도 이 정도로 하신다고 하니 가격을 한 번만 이렇게 맞춰달라라고 그런 조율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직 제품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에 띄는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관부서와 거래처 사이에서 굉장히 조율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또 영업사원의 역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치인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,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양쪽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양쪽에서 치이는 거를 내가 최대한 치이지 않고 이렇게 잘 계산을 해서 양쪽 다 기분 좋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거, 결국에 그게 역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